자, 봐봐. 이제 화학 원에서 남아있는 단원이야. 지금까지는 2단원, 3단원 했고, 그 다음엔 이제 앞으로 할 단원이 1단원 하고, 그 다음엔 4단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단원은 여름 동안에 나갈 거야. 그리고 4단원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알았지? 중간고사 끝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뭐이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경우 선생님이 좀 더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역동적인 반응 일단 1단원이 예전에 배울 때 기억해 보면 아마도 어려운 단원으로 기억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2단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일단 오토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문제를 조금 더 풀게. 알았죠? 네, 그래서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여기 이단은 이제 화학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단원인데, 자,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입장에서 맨 앞에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를 좀 한번 보자. 사실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많이 좀 까먹어서 그래. 자, 일단은 어, 화학의 역사는 얼마 됐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물리학은 한 2000년이 넘어. 화학은 역사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이제 기원전 기원전으로 딱 거슬러 올라가면 두 할아버지가 있어. 어떤 할아버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할아버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들어봤죠? 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네 사원소설 얘기하죠. 물과 불과 흙과 공기. 그지? 그게 네 가지 원소설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그 사원소설이 원소에서 그 원소라는 의미는 이 자연계 물질을 이루는 성분에 관한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원소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물질은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토머스로 되어 있다. 아토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 아라는 게 낫을 뜻하고요. 터머스가 디바이디드를 뜻해요. 그럼 붙여서 얘기하면 not divided. 맞지? not divide. 나눠지지 않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온 게 어텀 그럼 뭐죠? 원자. 이게 어원이 그래요. 어텀의 원자가 바로 아토모스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이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물질은 원소, 성분, 그러니까 원소는 성분을 의미하고 원자는 그 물질을 이루는 구성 입자. 알겠지? 그래서 이게 원자에 관한 얘기 2단원에서 배웠는데 2단원 우리 이제 일단은 공부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화학이 시작된 건 1786년
이 1786년에 누가 이제 나타나냐면 라부아제. 자, 라부아제가 뭐를 발표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딱 발표를 하면서 화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의 아버지지, 라부아제가. 그럼 생각해봐. 기원전에서 1786년이니까 대략 2000년 넘게 화학이라는 건 없었어. 그 당시 물리는 있었고요. 수학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화학이라는 건 없었고 이 당시에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금술사들. 연금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금술은 뭐냐면은 연금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때는 물질관이 뭐였냐면 플로지스톤설이었어. 플로지스톤설. 아마 그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불꽃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지. 세상의 모든 물질은 플로지스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 막 태우면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야, 플로지스톤이. 자, 날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질량이 작아지는 거죠. 알았지? 질량이 작아져.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플로지스톤이니까 질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화학 반응할 때.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금속. 금속은 오히려 질량이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 예외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겠지. 그런데 이제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해봐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수은이 있어요. 수은이 무슨 색깔이냐면 은백색이야. 그래서 이걸 막 가열하면 붉은색이 돼버려. 근데 그 붉은색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산화수은이라고. 이게 산화수은이야. 근데 또 붉은색을 갖다가 막 더 가열을 해. 그러면 다시 은백색이 돼버려요. 자, 몇 번 변했어요? 우리가 두 번 변했죠. 자, 은백색이 붉은색이 됐다가 붉은색이 은백색이 됐으면 두 번 변한 거야. 두 번 변하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해 봤겠죠. 자, 은백색의 질량 측정하고 산화수은이니까 얘네 질량을 측정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태웠으니까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 당시 몰랐으니까. 그래서 라보에제가 실제로 더 가열해서 수은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놈의 질량과 이놈의 질량을 딱 측정했더니만 같더래. 자, 이렇게 나온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화학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300년도 안 되지 뭐. 맞지? 올해 몇 년이냐? 2022년이니까 3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화학이라는 과목과 어떤 분야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물리학에 비해 물리학은 2000년이 넘고 생물학도 2000년이 넘는데 화학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화학과 관계되어 있는 분야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디 가고 싶어? 대학? 그래? 의대? 약대? 꿈은 크게 작아가지고. 음. 그래서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화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뭐 약간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요즘에 컴공이 대세더라. 그치? 컴공. 컴공 해가지고 네이버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솔직히 미지수야. 야, 그 네이버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게 쉬울걸. 아무튼 컴공이 대세더라. 공대는. 나머지는 뭐 의치약이고 약학이 좀 있으면 뜨겠죠. 이쪽 분야가 다 화학 분야니까.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전에서부터 현대까지 모여왔던 역사들을 왜 가르쳐 줬냐면 이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나와요. 뭐가? 원소니, 원자니. 알겠어?
그럼 이제 원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긴 해요. 입자긴 한데 일단 물질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물질의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자, 물질이다. 뭐 이게 다 지천이나 물질이야. 근데 이 물질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호돈소 물질하고 그다음에 화합물.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을 구분하는데 이때 이제 호돈소 물질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 호돈소 물질은 더 이상 그 전에 잠깐만. 잠깐 띄워야 된다.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안 했네. 순물질과 혼합물. 일단은 순물질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지는데 순물질은 뭐냐면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 그런 거다 이제 순물질이라 그래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것들. 혼합물은 뭐냐면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 혼합물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균일한 혼합물하고요. 불균일한 혼합물.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혼합물부터 할게요.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수물질이 혼합되어 있는데 균일한 혼합물은 뭐냐면 얘는 혼합 비율이 일정한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뭐 위에를 취하든 옆에를 취하든 어디를 취하든 간에 비율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있냐면 이런 거 설탕물, 뭐 소금물 이런 애들. 흔히 말하면은 이제 용액인 거예요, 용액. 자, 이런 애들이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면 반대겠죠. 혼합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를 취하고 밑에를 취했을 때 그 비율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흙탕물 있죠, 흙탕물. 흙탕물은 막 저었다가 가만히 냅두면은
밑에가 진해지고 위에가 묽어지. 그지? 흙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요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우유. 우유도 말이죠. 우유도 재밌는 게 우유를 이렇게 따라 놓잖아. 줄줄 따라 놓으면 이제 컵에 밑에 부분은 좀 진한 우유가 되고 밑에 부분 묽은 우유가 돼. 그렇듯이 흙탕물과 우유는 전부 다 불기닐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탕물은 물과 설탕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 맞지? 이제 그렇다면 혼합물을 순물질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 바꾸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분리라고 합니다. 알겠지? 분리. 자, 분리는 그러니까 일단 뭐 변화로 보게 되면 분리는 물리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가 뭐냐면은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죠.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설탕물을 설탕과 물로 나누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분리의 방법이 생각나는 게 뭐 있나? 분리? 증발 어때? 증발. 증발. 다음엔 중학교 때 이거 배웠어. 분별, 증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분별, 증류 당연히 배우죠.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들을 우리가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물리적으로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물질을 다시 한번 가볼게. 자, 호돈수 물질이 아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화합물은 뭐냐면, 화합물은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호돈수 물질로 나눌 수 있냐라는 건데 나눌 수 있죠. 그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분해라 그래요. 분해. 이 분해는 화합물에서부터 호돈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변화라고 그러냐면 화학적 변화.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 화학원에서 나오는 분해는 딱 한 가지야. 전기 분해밖에 안 나와. 알았어. 전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할 때. 자, 그렇다면 이 호돈소 물질이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집니다. 자, 금속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속이 다 금속이에요. 뭐 있어요? NA도 있죠? 그다음에 또 철도 있죠? 또 마그네슘도 있죠. 이게 다 금속이에요. 그다음에 비금속은 H2, O2, 그다음에 또 Cl2,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금속과 비금속이고 호돈소 물질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속과 비금속들이 서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뭘 만들기 위해 화합물을 만들지. 금속 비금속이 만날 수도 있고 비금속 비금속이 만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NaCl 화합물이죠. 그다음에 또 H2O도 화합물이죠. 그다음 뭐 MgO도 화합물이에요. 자, 이 모드는 뭐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화합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화학의 첫걸음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물질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물질을 봤는데 이게 화합물이다. 화합물 중에서도 순물질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화합물은 순물질일 테니까.
알겠어? 그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를 다루게 되냐면 전부 다 순물질에 관한 얘기를 다루게 돼요. 알았죠? 요거 뭐 다루지 않는 건 아니야. 우리 용액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1단원에서는 용액에 관한 얘기를 또 따로 배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들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뭐 먼저 이제 화학의 유용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화학의 유용성. 자, 화학의 유용성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학이 우리 인간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줬느냐를 따지는 거야. 뭐에 따라서 얘기하냐면 의식주. 의식주 알지? 그지? 자, 의는 의류, 식은 식량, 주는 집. 그치? 이게 의식주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주에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걸 이제 처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요 내용인데, 먼저 식량부터 합시다. 식량이 있네요. 자, 식량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퇴비라 그러죠. 그지? 퇴비.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동물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이제 땅을 갖다 좀 더 영양분이 있게끔 만들어줬잖아. 그지? 근데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갖다 이제 또 비옥하게 이렇게 만들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해 짓고 그 이듬해는 안 짓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땅덩이 좁잖아요. 미국까지 땅덩이 큰 나라는 정말 그래요. 음. 뭐 광주 광역시만한 논이 있다 치자. 근데 옆에 광주 광역시만한 논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 짓고 그 해 그냥 쉬고 있어도 돼. 어.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뭐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이제 심각했죠. 그치? 그러다 식량이 심각했는데, 그러다가 이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이제 흔히 하버 보슈법이라고 그러죠. 알겠지? 하버 보슈법. 그래서 하버 보슈법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뭐의 원료가 되냐면 당연히 비료예요, 비료. 비료의 원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천연 비료가 이제 뭐 퇴비 같은 애들이지. 그런 애들을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어,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은 바로 뭐에 해당해? 암모니아를 생성한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버란 사람이 있는데 이 하버란 사람은 천재. 화학에선 천재인데 근데 뭐 이거는 이 사람 위인전이나 그런 데는 없어요. 위인은 아니거든. 그렇잖아. 뭐 에디슨, 뭐 과학자도 아닌데 뭐 위인전에 많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 누구야? 뭐 아인슈타인, 위인도 아닌데 아무튼 머리 좋아서 많이 나오죠. 근데 학원은 못 들어봤을 거야. 학원은 여기만 딱 나와 교과서에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 암모니아가 폭약의 원료예요. 폭약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를 또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천재긴 하되 뭐 약간 인간한테 해로운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은 그 역사적으로는 그 우리가 뭐 위대한 과학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생화학무기 알지? 들어봤지? 이 사람이 최초의 생화학무기 만든 거야.
그게 무슨 가스냐? 염소가스. 알았지? 염소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유태인인데 그 염소가스로 유태인이 죽죠. 되게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태인이잖아. 히틀러가 딱 히틀러 들어봤어? 히틀러가 유태인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근데 하버는 살려줬을까? 아니 하버도 죽이라 그래. 하버는 되게 독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또라이냐면 이제 1차 대전에 독일이 지잖아.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이제 빚을 많이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버가 독일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닷물에 은이 한 3,800만 톤 정도 있어요. 은. 정제 내야 돼. 금이죠. 은이 아니라. 금이 3,800만 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정제만 해놓으면 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너무 농도가 작아서. 근데 그걸 지가 하겠다고 예, 설쳐대다가 결국 이제 죽이라 그래요. 히틀러가. 얘도 죽여 유태인이니까. 그래 막 도망다녀. 도망다니다가 그 병에 걸려서 스위스에서 허름한 여인숙에서 죽어요. 여관에서 죽어. 그리고 또 하버는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자살해. 자살하는데 왜 자살하냐면 그 와이프는 평화 애호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은 그런 사람의 무리였지. 근데 남편은 나가서 뭐하니 맨날 무기는 안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저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하죠. 되게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버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식량량이 많이 늘어났잖아. 근데 한 1900년대 같은 경우는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었어. 그게 소위 말하는 유럽의 강대국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식량을 많이 생산하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생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었는데, 그래서 이 경쟁적으로 막 암모니아를 갖다가 막 생산을 해. 근데 생각해봐, 암모니아를 막 경쟁적으로 생산하다 보면 남아 안 남아? 남아요. 남지요. 펑펑 남지, 쓰고도 남지 암모니아가. 그래가지고 쓰고 남아. 근데 이걸 골칫거리였거든. 이거 빨리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어난 게 세계 제1차 대전이야. 1차 대전은 암모니아를 경쟁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소비할 때 가장 좋은 게 전쟁이야, 전쟁. 전쟁 폭약을 만들면 가장 많이 소비를 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한 반응식으로 배우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도움도 되지만 아픔이 있는 그런 반응이죠. 자,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그다음에 그 밖의 것들입니다. 뭐 살충제, 제초제 이건 추가적인 얘기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화학 비료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뭐냐면 식량은 됐죠. 의식주에서 식량은 됐으니까 의류로 가자. 자, 의류로 가게 되면 의류는 일단은 면이나 비단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천연 섬유라고 합니다. 면. 자, 면은 어디서 얻지? 면 어디서 얻어? 문익죠, 목화. 식물. 마가 뭐야, 마? 마. 마가 삼배 잎을 우리가 흔히 대마초라고 그러죠. 알았죠? 자, 모두가 식물에서 얻어지는 거야. 면은 식물. 비단은 어떻게 얻어요? 누에고추. 그치? 누에고추에서 얻어지니까 얘는 동물이네. 맞잖아. 뽕잎을 먹고 자라지만 결국 동물이야. 그래서 얘는 동물.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에서 얻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면이나 마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부터 얻어지는 건 셀룰로스와 같은 애들이야. 알았지? 셀룰로스.
동물이니까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명이나 마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로 되어 있는데 천연섬유라고 하게 되고요. 되게 좋죠 뭐. 흡수성도 좋고. 그다음엔 굉장히 또 비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그 촉감이 좋고. 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려웠죠. 알겠죠? 비단은 더 어려웠죠. 그 예전에는 뭐 금보다 비싼 게 그 비단이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거의 뭐 겨울에도 뭐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합성섬유가 개발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합성섬유. 그래서 합성섬유는 원료가 뭐냐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화석연료. 화석연료 중에서 뭐 설마 석탄으로 만들겠니? 석유야, 석유.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자, 나일론은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합성섬유. 알았지? 많이 물어봐. 최초의 합성섬유. 헤로도스, 사람 이름이야. 헤로도스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 그러니까 헤로도스 최초의 합성섬유. 그 나일의 특징입니다. 뭐 당연히 모든 합성섬유는 질겨요. 값도 싸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용되어지냐면 스타킹, 뭐 남자들은 안 신지만 그다음에는 뭐 밧줄, 그물, 칫솔 이런 데 아직도 많이 씁니다. 옷에는 말이죠. 나이론이 쓰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어디 쓰냐면 양복의 안감, 교복의 안감 있지? 이게 대부분 나이론.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이게 최초의 합성섬유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성섬유가 만들어져요. 뭐 폴리에스테르, 그게 에스터예요. 폴리에스터. 네. 자, 지금은 가장 멀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입니다. 지금 현재 나일론보다는 에스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구김이 안 생겨서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와이셔츠나 양복을 만들 때 뭐 이럴 때 많이 이제 혼합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폴리에스터. 자, 폴리아크릴. 자, 폴리아크릴은 뭐냐면 보온성이 되게 뛰어난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쓰냐면 니트, 양말 이런 데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옷에는 이제 이런 걸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도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안전복 같은데 그런데 이용될 때 폴리아크릴 쓰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 알겠죠? 그래서 이 합성 섬유에 의해서 그 이제 좀 더 값싸게 옷을 만들게 되니까 그 우리가 의식주에서 뭐냐면 옷을 갖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는 뭐 합성 염료에 관한 얘기인데,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중요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염료는 뭐 예전엔 천연 염료를 썼죠. 이제 천연 염료. 뭐 여러 가지 꽃잎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합성 염료가 생기면서 각 다양한 색깔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합성 섬유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치? 실제로는 천연 섬유보다 실제로 더 비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복, 등산복 이런 거 있잖아. 뭐 자외선 차단해주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의류 해결까지 봤네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사는 거, 주거. 한마디로 건축물이죠, 건축물. 예전에는
뭐를 이용했냐면 당연히 나무나 흙, 돌과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썼다고요.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옛날 건물 보면 다 나무로 적고 나무 옆에다 뭐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발라놨고, 그죠? 뭐 초가집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 여러 가지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일단은 철이에요. 자, 철인데 이 철은 뭐 이제 뭐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자, 철을 만드는 곳을 용광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광주 주변에는 광양제철소가 있고요. 그다음 저기 경상도 가면 포항제철소가 있고, 거기 뭐 용광로가 있어요. 이 용광로에는 뭐 집어넣는 애는 이런 애들 집어넣어요. 철광석.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개 껍데기, 탄산 칼슘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또 집어넣는 애가 있죠. 당연히 산소를 집어넣어야 돼. 뜨거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집어넣어요. 코커스라 그래가지고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집어넣어요. 석회석, CaCO3, 코커스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를 갖다 불어 넣어주면 뜨거운 공기에 산소가 들어있겠죠. 음. 그러면 이 코커스가 산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산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그러고 나선 이제 F2O3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철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3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철이라고 해요. 선철. 그 선철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얻어졌다는 의미야. 알았지? 먼저 얻어졌다. 선철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선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선철이 만들어지면 얘는 되게 뜨겁거든. 이 뜨거워서 이 선철은 액체 상태로 얻어져요. 가끔 이제 뭐 뭐 애국가 같은 거 나오면 그때 막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뻘겋게 나가는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용광로에 나서 나오는 그 쇳물, 쇳물이 그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철을 얻게 되죠. 철을 얻게 되는데, 그럼 다른 건 문제가 있어. 이 철광석은 돌이에요, 돌. 자, 이 돌인데 이 돌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SiO2가. 그리고 얘를 제거를 안 하면 이 여기에 SiO2가 같이 껴서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힘을 조금만 줘도 뚝뚝 부러져. 왠 돌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돼, SiO2. 그게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게 조개 껍데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CaCO3가 있어요. 이 CaCO3는 열을 가하면 CaO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거든.
이 산화칼슘이 CaO하고 SiO2가 있으면 CaSiO3와 같은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슬래그라 그래요. 슬래그. 그래서 이 슬래그는 이 위에서 얻어져요. 이쪽에서 슬래그가 얻어지는 거 보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를 가지고 이 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 슬래그는 이제 도로 포장할 때 쭉 깔아가지고 이제 이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철광석을 이용해서 철을 얻는 과정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의 재료는 산화철을 함께 융화로 넣어서 순수한 철을 얻게 된다. 일단 철이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 하면 철기 시대라 그러죠. 다음 시멘트. 자, 시멘트. 시멘트하고 콘크리트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자,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서 만든 생석회에 점토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건축 재료 중에서는 이렇게 힘을 가하면 금방 부서져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잡아당겨도 금방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을 져도 그냥 그렇게 튼튼한 건축물 못 졌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 시멘트 말고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이런 자갈 같은 걸 섞은 재료예요. 근데 실제로 콘크리트라고는 그냥 혼합물이야. 시멘트에 섞어도 되지만 진흙에 섞어도 돼.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는 콘크리트가 어떤 콘크리트였냐면 진흙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 콘크리트를 이용한 그런 건축물들이 뭐 그리스나 뭐 이렇게 유럽 가면 있대요. 우리나라는 뭐 콘크리트 이용 안 하고 우리 당연히 진흙만 이용했죠. 그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섞었어. 이게 어때? 굉장히 강해. 뭐에 비하면? 시멘트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애가 바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이 강한 콘크리트에다 뭐를 갖다 꽂았어요? 철근을 꽂으면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게 철근 콘크리트죠. 그죠? 요거 이게 기둥이야. 기둥을 막 깨면 뭐가 나올까? 철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있고요. 다음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은 뭐 당연히 산알루미늄을 재련해 가지고 얻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가볍고 단단하다. 근데 이거보다 하나 더 써놓으면 이름이 이산화규소거든요. 근데 이산화규소인데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이산화규소를 석영이라 그래. 석영유리. 석영유리. 그러니까 유리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는 어, 건축물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리라는 게 없었으니까 창을 만들어 놔봐야 뭐 다른 걸 붙였을 거 아니야. 그지? 밖을 내다보지 못했는데 유리가 만들어지면서 밖을 내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도 우리 그 뭐 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건축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요. 그 밖에 것들은 이제 화석 연료의 이용이라든가 또 이제 주거에 관계돼 있겠다, 그죠? 이제 주거 생활에 영향을 준 게 화석 연료의 이용. 그러면 연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자,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밖에 건축 재료는 단열재,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그 밖에 뭐 바닥재, 탕틀, 외장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를 이용하냐면 건축 재료로 이용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얘도 마지막으로 보는 건 건강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의약품이죠. 건강 문제는 아스피린이 뭐야? 뭐 할 때 먹어? 머리 아플 때? 이게 해열 진통제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아스피린과 비슷한 애는 누구 있어?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 하지만 아세트 아미노펜까지 몰라도 돼. 알았지? 자, 페니실린은 이게 항생제지. 뭐 타미플루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까지 몰라도 되지만 아스피린, 페니실린은 알아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페니실린은 항생제. 특히나 아스피린은 원료가 살리실산이에요. 자, 살리실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아스피린이다.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제가 이제 고3들 수업할 때 가장 이제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까먹어서 틀려요. 지금 딱 우리 두 페이지 봤잖아. 이 두 페이지를 까먹으면 틀려. 그러니까 자, 세상에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내가 모르는 문제야. 내가 모르는 문제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지. 맞잖아. 뭐 넘들이 다 쉽다 그러는 건 넘들이 다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최고 난이도인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내용을 외워야 돼. 이게 일단은 뭐 지금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나중에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셨죠? 자, 그래서 의식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물질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그 물질들 중에서 이제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어, 그거였어요. 뭐 석유 알았지? 석유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탄소화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탄소화물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탄소화물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탄소화물은 어떤 물질인가? 그게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보자는 말이에요. 일단 탄소화물은 다른 말로는 유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기물. 그래서 이제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첫 번째 특징은 탄소 이런 것들을 골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 그 밖의 것들이 막 결합되어 있으면 얘들을 모두 다 탄소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 우리 대학 가면은 유기화학이라는 걸 배우게 돼. 탄소화물만 배우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따로 아주 심도 있게 배울 텐데 그 전에 간단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탄소화물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하면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그러거든. 그다음에 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하면 이중결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삼중결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다중결합이라고 해요. 다중결합. 다중결합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탄소화물은 쭉 탄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런 걸 이제 사슬이라 그래요. 사슬. 그다음에 또 자,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게 고리라 그럽니다. 고리. 그러니까 사슬 구조도 있고 고리 구조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탄소화물은 분자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분자야. 근데 분자인데 분자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분자성 물질이라서 자,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분자들 중에 물에 잘 녹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좋은 용매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특히 탄수화물들은 많이 녹지 않습니다. 그 중에 녹는 애들이 몇 가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다중결합과 여러 가지 고리와 그 다음에 사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양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이 존재하며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물질들이. 물론 그 새로운 물질이 인간한테 이로울수록 좋겠죠. 그 다음엔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탄수화물이냐? 우리 몸 아주 딱 잘라서 우리 몸. 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가 탄수화물에 해당하고 먹는 음식들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탄수화물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탄수화물들은 뭐 가장 쉽게는 녹말, 단백질 이런 애들 알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탄수화물들인데 녹말이라든가 단백질, 음식 뭐 이런 것들에 있는 대부분의 탄수화물들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인데 이 고분자 화합물은 여기 써 있네요. 탄수화물, 단백질, 플라스틱. 사실은 지방까지는 아닙니다. 알았죠? 지방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지방은 그러니까 만 이상이 돼야 되거든. 분자량이 만 이상 됐을 때를 우리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원 중에서는 뭐냐면 녹말,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대부분 그런 거고 핵산, DNA, RNA 이런 것도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분자 화합물들이 말 그대로 화합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제?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가 공장에서 이 화합할 수 있느냐? 예, 돼요. 됩니다. 공장에서 모든 탄소 화합물들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버트 그러나 경제성이 문제야. 알았지? 경제성이 문제니까 그 탄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용하는 게 좋겠지. 이제 그게 바로 원유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탄수화물이 합성이 가능하나 경제성 때문에 그걸 합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하자원에서 캐내는 게 싸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유는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료로 쓰이는 게 원유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혼합물이야, 혼합물. 한 단어로 혼합물.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별 중요해요. 그게 뭐냐? 물질들마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물질들마다 끓는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분별 증류,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거죠. 분리해내게 되면 맨 위에서부터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끓는 점을 보게 되면 끓는 점이 점점 볼링 포인트가 높아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릴수록.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맨 위에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C3H8하고 C4H10을 비롯하여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LPG라고 합니다. 석유가스. 알겠지? LPG. 자, 그럼 이제 LPG가 있는데 그거 말고 뭐도 있니? LNG도 있지 않아? LNG? 헷갈리면 안 돼요. LPG는 원유를 갖다 분별 증류해서만 얻어지는 거야. LNG는 지하자원이야. 알았지? 그래서 천연가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분별 증류해서 LNG를 얻을 수 없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나머지는 볼 게 아니고 자 보면은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았지? 그런데 그중 다 연료로 쓰입니다. 연료. 연료로 쓰이는데 여기 보면 나프타가 있어요. 석유화학공업의 원료. 자, 원료는 나프타. 나머지 싹 다 연료.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뭐를 이용해서 나프타라는 이런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 탄수화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야? 나프타가 원료로 쓰인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분별 종류는 끓는 낮은 물질부터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봤어요. 알았지? 요거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얘기할 게 또 많아. 탄화수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쓰이는 곳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오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호 나가니까 이렇게 오토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